안녕하십니까. 변화국어의 변정아 강사입니다. 오늘은요, 비문학, 독서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읽어요? 하는 학생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전형어 공부를 안 하는 학생들도 상관없고요. 난 공부는 하긴 하는데 자꾸 글이 안 읽혀야 하는 학생들한테 좀 도움을 주고자 비문학 독해법이라는 영상을 좀 찍게 되었고요. 문해력이라고 하는 키워드 굉장히 요즘에 뭐 버스 광고나 아니면 책에서도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문장 독해력. 얼만큼 내가 이해를 하면서 글을 읽는가, 글자만 내가 보고 있진 않는가, 그러신 분들이 있다면 4가지 방법으로 간단하게 좀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면 첫 번째 방법은 제가 글자를 보지 말고 글을 읽어라 라고 하는 방법과 또 내용 요약의 방법을 좀 추천드려요. 첫 번째 먼저 설명드리면, 글자는 보는 학생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주희라는 글과 정약용 학자를 비교하는 그 글을 읽는데, 주희의 학자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서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자꾸 주희가 기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네요. 이렇게 해서 자꾸 글자만 왔다 갔다 문제에서 버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본인이 만약에 그러고 계시다면 이제는 그러지 말고 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 글을 읽는다라는 건 너무 추상적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글을 읽는 방법은 주희가 기지를 어쩌고저쩌고 얘기한다가 아니라, 주희 이 사람이 도대체 나한테 무슨 얘기를 던지고 있을까? 나는 어떻게 요약을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정약용이랑 비교를 한다면 어떤 얘기를 펼치고 있는가? 그런 얘기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볼게요. 글을 읽는 방법은 제가 추천드리는 건 문장 독해잖아요, 여러분. 문장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 구조 특성상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장이라고 하면 나는 밥을 먹는다라는 문장으로 완성을 시켜줘야 되는데, 너 뭐해? 나는 밥을 먹는다가 아니라 나 먹어. 이런 식으로 앞에가 다 생략되면서 문장이 구성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비문학에서 실제로 이런 글은 없죠. 존재하지 않죠. 대신 어떻게 이걸 활용해서 주어를 생략하거나 내용 의미 파악을 모호하게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약을 하면 저는 추천드리는 방법, 문장을 파악할 때 많은 친구들이 주어를 자꾸 찾아요. 앞머리가 뭘 시작할까? 아니고요. 끝에가 어떤 서술어로 끝나는지, 그 서술어가 야 누가 먹어? 뭐가 먹는데? 이렇게 해서 주어를 찾아주시는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글을 읽을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따지면 내가 이 글을 읽었을 때 끝에 있는 주장했다. 그러면 누가 주장했는지, 아니면 이것이 뜻한다라는 말이 있을 때 뭐가 뜻하는지, 그렇게 해서 문장 덩어리를 읽어주셔야지 나 따로 밥 따로 먹는다 따로 읽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문제에서 본문의 글자를 찾는 문제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계속 글을 읽는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되면 내용 요약까지도 수월하게 가능합니다. 서술어 찾기, 주어 찾기만 되면요, 제가 이런 키워드를 얘기했어요. TMT, too much talker인 친구가 만약에 말을 해요, 옆에서. 근데 얘를 쌩갈 수는 없는 거야. 손절할 수는 없어. 그래서 얘랑 계속 대화를 해줘야 돼. 그렇다면 여러분은 얘랑 대화를 하려면 뭘 하죠? 말 겁나 많은 거를 내 머릿속으로 요약하죠.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있잖아, 어제가 진짜 더웠다? 어제가 아주 한 33도, 34도 이 정도였을 거야. 완전 폭염주의보가 나와가지고 막 쬐는데 매미 소리가 쫙 울고 아주 햇빛 쨍쨍, 구름 한 점도 없었던 거야. 근데 내가 그때 뭐가 땡겼냐면 모밀이 되게 땡기더라. 냉면이 되게 땡기더라. 그래서 내가 냉면집에 갔어. 냉면집에 갔더니 웨이팅이 너무 긴 거야. 그래가지고 냉면집에 웨이팅을 막 하는데 결국 갔더니 맛은 좀 그저 그랬어.
엄청나게 TMT죠. 듣기도 되게 지루하죠. 여러분이 독서를 읽으면서 같은 느낌, 비슷한 느낌 받잖아요. 왜 이렇게 말을 어렵게 하고 많게 이렇게 얘기를 하지? 이런 생각 드시죠? 그런 느낌으로 제가 한 말이 지금 기억나세요, 여러분? 요약을 하잖아요. 전 어제 너무 더워서 냉면집을 기다리다가 결국 먹었는데 맛이 별로 없었다. 뭐 요약이 되죠.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렇게 문장과 내용이 기억이 난다면 여러분은 충분히 내용을 요약하실 수 있고 어려운 독서 지문을 기억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TMT 친구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연습을 하시거나 평가원 출제후 의원들이 글을 진짜 말을 겁나 어렵게 많게 하네. 근데 얘랑 또 쌩깔 수는 없어. 소통은 해야 돼.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어려운 말들을 내 말로 쉽게 요약을 하다 보면 여러분이 얘가 이런 말을 하는구나 나한테 라고 해서 감이 오실 거예요. 즉 TMT, 투머치 토커인 친구, 말을 어렵게 하고 겁나 길게 하는 친구의 말을 요약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아시겠나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여러분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출제자의 의도, 출제자의 의도. 입시 설명회 가면 매번 많은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라. 출제자의 마인드를 읽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들 입시 설명회 들어보셨고 뭐 EBS 강의라든지 이런 얘기를 많이 드셨을 거야. 아니 알겠어. 출제자의 의도 알겠는데 도대체 그게 뭔데? 저는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여러분의 반 친구 중에서 반 학생 중에서 옆에서 자꾸 너 그것도 모르냐? 진짜 내가 또 알려줘야 되네. 야 나야. 나 다 알아. 들어와. 이러는 친구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반 1등인데 근데 내가 보기엔 그 정도까진 아니야. 여러분 느끼기에 얘 진짜 뭐 그 정도까진 아니 전교 1등까진 아닌데 왜 이렇게 얄밉게 굴지? 하는 애한테 여러분이 문제 출제할 기회가 만약에 생긴다면 어떻게 출제하실 거예요? 골탕 먹이시겠죠. 여러분 구석탱이에 있는 문제를 출제하겠죠. 그게 바로 출제자의 의도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아니 평가원들은 나 공부도 못하고 얄밉지도 않은데 왜 저한테 이렇게 가혹한 시력을 내줘요? 막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아니 알죠 그 마음. 근데 여러분이 자꾸 추상적으로만 이해를 하시니까 출제자의 의도를 간편하게 설명드리면 정말 얄밉고 공부를 진짜 좀 잘라 하는데 걔한테 만약에 출제할 기회가 있는다면 그 지문에서 어느 부분을 출제할 거냐는 거예요. 대문짝만하게 있고 1문단에서 막 명시되어 있는 문제에 출제할 거예요? 아니죠. 문장 구석탱이에 있는 부분을 출제하고 싶죠, 여러분. 그 친구를 골탕 먹이기 위해, 틀리게 만들기 위해서. 그게 바로 출제자 의도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한지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알겠어. 그런 마인드구나 하고 넘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실제로 문제를 출제를 하면 구석탱이에 있는 부분을 출제를 하고 싶다는 욕구가 들면 이게 왜 좋은지 아세요? 그 부분을, 어려운 부분을 주목을 할 거고요. 여기서 내야지? 출제자 여기서 낼 것 같아. 내가 여기서 내고 싶으니까. 그럼 주목을 할 거고요. 거기에서 기억을 하든지 아니면 주의를 하면서 문제를 풀 거예요. 그러니까 후루룩 넘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법지문이 쫙 있는데 하지만 예외는, 그런데 예외는요. 그럼 거기서 막 내고 싶잖아, 여러분들도. 출제자도 똑같아요. 거기서 내려고 그렇게 나온 거예요. 예외는요. 그럼 거기에 주목을 할 거고요. 주의를 하고 주의를 기울여서 기억을 할 거예요. 이래서 출제자의 의도가 맨날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이 놓치는 그 문제가 출제자의 마인드를 벗어난 그 선택지니까요. 틀리는 문제들이. 그리고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문제들이 여러분을 얄미운 반 1등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출제자의 마인드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렵게 내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요.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도.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리고 마지막,
위치 문단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사실 저도요, 비문학 독서 지문 굉장히 어려워했어요. 정말 싫었어요. 개극혐. 특히나 저는 문과였기 때문에 과학기술 지문을 진짜 개극혐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어떤 생각이었냐면 무식한 생각을 했던 거죠. 아, 이거 과학기술 지문 언제 외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그런 생각은 완전 오산. 여러분도 이걸 다 기억해요, 여러분? 선생님은 다 이거 기억해요? 아니요, 기억 안 하죠. 어떻게 기억해요? 어떻게 푸냐면 문단, 위치를 기억하는 겁니다. 1문단에선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2문단에선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1문단에서는 A, B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2문단에서는 C만 나왔어요. 문제에서 물어봅니다. B를 물어봐요. 그럼 난 어디로 가야겠다? 1문단으로 가야지. 이런 마인드로 독해를 해주셔야 돼요. 기억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용 자체를 통째로 암기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진짜 말 그대로 사회탐구 영역, 과학탐구 영역, 철학탐구 영역 이런 얘기로 나오기 때문에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글에다가 좀 적용을 하고요. 우리 마무리 짓는 시간 좀 지어볼게요. 논리실증주의자와 폭포가 있습니다. 이게 기억이에요. 지식을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처럼 경험과 무관한 것과 과학적 지식처럼 경험에 의존하는 것으로 구분합니다. 제가 문장 독해 글을 읽으라고 했죠? 서술어 뭡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구분한다. 근데 누가? 주어가 누구예요? 기억이. 되겠나요? 근데 떠올려줘. 뭘 구분하는데? 그러면 정리가 돼야죠. 어떻게 해요?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처럼 경험과 무관한 것, 그리고 경험에 의존하는 것으로 구분을 한대요. 이게 문장 독해예요. 여러분은 여태껏 논리, 실증주의자, 폭포 지식, 수학적 지식, 논리학 지식이 무슨 소리야? 이러면서 독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시고요. 누가 뭘 어떻게 구분했는데? 서술어를 찾고 주어와 대상을 찾아주세요. 그래야 문장 구조가 보입니다. 그 다음에 과학적 지식이래요. 이거 보세요. 얄미운 반 1등한테 출제를 안 하는 거면 되게 친절하게 유치원생들이면 이렇게 출제를 하겠죠. 어떻게 해요? 위에서 썼던 거 경험과 무관한 것, 경험에 의존하는 것 이것처럼요. 똑같이 경험에 의존하는 것의 과학적 방법은 이렇게 설명을 하겠죠. 근데 어떻게 해요? 출제자는 여러분을 얄미운 반 1등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과학적 지식이라는 다른 예시로, 그러니까 요거를 그대로 써도 되지만 이걸로 쓴다는 거죠. 과학적 방법에 의해서 누적된다고 주장은 한대요. 그래서 가설은 과학적 지식의 후보가 되는 것인데 그들은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된 예측을 관찰이나 실험 등의 경험을 통해 만들어진 플람으로써 그 가설을 시험하는 과학적 방법을 제시한다.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하죠.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시거나 위치를 기억하시라고요. 어떻게 해요? 뭘 설명하나요? 여기 문장에서? 가설을 설명해요. 가설을 설명하는데 이걸 다 외우시는 게 아니라 최대한 이해하시면서 위치만 기억하세요. 무슨 얘기예요? 가설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한다면 정의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1문단으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떠올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학적 지식의 후보가 되는 것이고 그들은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된 예측을 관찰이나 실험 등의 경험을 통해서 가설을 시험하는 과학적 방법을 제시한대요. 원다 경험을 통해서 판단하고 과학적 방법을 가설을 통해 제시한대요. 계속 논리 실증주의자는 예측이 맞을 경우에 포퍼는 예측이 틀리지 않는 한 예측을 도출할 가설이 하나씩 새로운 지식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야? 다 기억해야 돼요? 이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A 기억에 대해서 공통점인 게 앞에서 쭉 설명 나왔죠? 뒤에는 뭐예요? 차이점이죠, 여러분. 그리고 논리 실증주의자와 또 포퍼가 예측이 맞을 경우, 예측이 틀리지 않는 한 예측에 관련해서 의견이 조금씩 틀어져요. 그러면 예측 관련해서 기억을 따로따로 물어볼 땐 어느 문단 가야 된다? 1문단을 가야지라고 기억을 하시라고요. 내가 100% 밥을 꼭꼭꼭꼭 못 씹으면 띄엄띄엄이라도 맛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소떡소떡 있으면 딱딱딱딱 먹는 게 아니라 조금씩은 배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작업을 하시라는 거예요. 조금씩 무는 작업을요. 그리고 그 물었던 것을 기억을 해서 여기 들어가야지 라인 마인드로 가시라고요. 이게 바로 문단 기억입니다. 위치 기억입니다. 하지만
가설만 가지고 도출할 수 없다고 니은이 나오네요. 여러분 출제자예요? 얄미운 반일등하게 기억하고 니은을 줬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비교대조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은 얄미운 반일등하게 내야면 난 어떻게 얘기하지? 구석탱이 있는 거를 봐줘야 된다라는 거죠. 바로 갈게요. 예시 건너뛰고요. 콰이는 개별적인 가설뿐만 아니라 기존의 지식들과 여러 조건 등을 모두 포함하는 전체 지식의 경험을 통한 시험의 대상이 된다는 총체주의를 제안한대요. 문장 긴 거 보세요. TMT의 신구가 겁나 어렵게 얘기하네요. 문장 요약 어떻게 해요? 제안한대요. 누가 제안해요? 콰인이 제안하는구나. 뭐를? 총체주의를 제안한대요. 근데 총체주의가 뭐예요? 앞에 있는 얘기들이 다 총체주의래요. 대상이 된다는 총체주의래요. 문장 요약 이렇게 되는 거예요. 콰인이 총체주의 제안했구나. 근데 총체주의를 물어본다면 요걸 앞에서 얘기했구나. 이런 얘기가 나와줘야죠. 근데 잘 보세요. 출제자의 의도 어떻게 보시냐면 이건 그냥 예상만 한 거잖아요. 근데 얘는 보세요. 여러분이 얄미운 반일등하게 출제를 해요. 어디 부분을 낼 거예요? 이거 낼 거예요? 쉽게 하는 거? 아니죠. 어떻게? 구석탱이 있는 거. 개별적인 가설뿐만 아니라 라고 한다면 플러스의 느낌이죠. 플러스의 있는 거죠. 그럼 가설도 중요하고요. 기존의 지식들하고 여러 조건 등 모두 포함하는 전체 지식도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이 얄미운 반일등하게 나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 가설 안 중요하고 기억만 중요하다? 이렇게 낼 수도 있겠죠, 여러분. 얄밉잖아요, 그 대상이. 출제하는 대상이. 그럼 이렇게 구석탱으로 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진짜 더럽게 내는구나. 넘기지 말고 글을 읽을 때 그런 마인드로 보면 이게 기억이 날 거라고요. 적어도 주의 깊게 볼 거라고요, 여러분. 알겠죠? 글을 내가 읽어야지 글한테 따라가지 마세요. 글한테 따라가게 된다면 거기서부터 독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쪼개고 분석해 주셔야 돼요. 처음에는 오래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작업을 계속하다 보면 눈에 보여요. 길이 보입니다. TMT 아무리 어렵고 말 많고 어렵게 하는 그 친구의 말도 들릴 거고요. 요약이 될 거고요. 언제 걔가 무슨 말을 할 거라? 라고 하는 것도 기억이 날 거고요. 얄미운 반 1등한테 출제를 한다라고 했을 때도 내가 그 마인드로 그 기억했던 것을 꼼꼼히 보니까 내가 틀리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는요, 어려워, 꼴보기 싫어, 글자 쪼개서 보지 말고 문장 덩어리로 읽는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비문학 독해법을 함께 했는데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은 강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